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카페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페 왕조는 이국 카페 이전 두 명의 로베르 왕조, 카롤린과 왕조 사이에서 프랑크 왕조에 올랐습니다. 바로 웨드 1세와 라베르 1세입니다. 두 명의 왕들은 모두 로베르 포로의 아들입니다. 로베르 포로의 가격은 확실치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몇 세 따르면 로베르 포로는 혁천당은 게르마니 기원이라고 합니다. 20세기에 이뤄진 여러 사가들이 이용하는 로베르 포로의 가격 생계에 대한 가설과 실성 예배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냈습니다. 카페 왕조 개장 1000년을 맞아 1987년 앙제에서 열린 10부 지역에서 사업자가 칼 페르난트 페르네오는 연대기 작가 레지던트 프리볼 증거로 로베르 포로의 가게 라인 지방의 기운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조사는 다고베르투스 1세의 상사 로베르처럼 베르민그 왕조 후기 네오르스티아에서 왕실을 관련한 총사를 맡던 큰 가문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4년 사망한 네스바이의 브름스 백작 로베르에서처럼 오스트리아 사이에 크라린과 가문과 밀접한 친인척 관계를 가졌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본문은 카페 집계입니다. 1987년 프랑크 공장의 이국 카페는 랭스 대지고 아달 베롱의 열렬한 시지로 죽은 루이 5세의 삼촌이자 클라린그 가문의 로렌스의 세를 제치고 프랑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대기족들 앞에서 보인 왕의 약한 권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왕국 남부에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제인 그가 직접 통치하러 한 몇몇 봉신들에게 그의 권위가 닿았습니다. 프랑스 왕국의 왕조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루이 5세가 호사 없이 죽었습니다. 카를로스 왕조의 혈통에 단죄로 되었습니다. 로베르 왕조의 프랑크 총사령관 파리백 위그 카페가 987년 프랑크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카페는 머리 수정을 뜻하는 라틴어의 와전이로 원래 성씨가 아니라 별명입니다. 이웃스러운 별명은 베드로스면서 성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의 원액 귀족이라 그 뒤 발로 왕조, 불봉 왕조, 오르랑 왕조가 달리 귀족 소사를 않습니다. 그 비숍을 뜻하는 그 카페와는 글씨도 다르고 발음도 다릅니다. 푸른 바탕에 노란 백합, 특히 이 백합 문양은 프랑스 대혁명 초기인 1790년 10월 이 3세기가 국기로 지정되기 이전 프랑스의 왕국의 국기로 쓰였습니다. 다만 발로 왕조의 중흥의 명분이었던 해명은 샤를 5세 때 작은 백합을 늘어놓는 것에서 큰 백합 3개를 그려 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프랑크 왕국 시절 전신이 라베르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불공 오르랑 왕조까지 카페 왕조의 전체 역사는 850년이라 엄청난 수지입니다. 유럽의 최대 왕조답게 여러 나라의 왕위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세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스부르크 왕조, 올덴부르크 왕조, 카페 왕조의 위상에 그나마 맞먹는 수지입니다. 신성로가 제국의 왕조를 베틴 가문, 벨프 가문, 헨시엔 가문, 비테르스 바흐 가문, 호헨첼른 가문도 이 정도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카페 왕조와 비교하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세운 프랑스의 마지막 왕조인 보나파르트 왕조는 그야말로 부자간 대신입니다. 루이 16세의 장녀이자 카페 왕조의 직계 공주였던 마리 테레즈 드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에 자기를 받은 귀족들을 귀족으로 취급하지 않아 자기를 부르지 않고 평민처럼 불렀습니다. 이 발로 왕조에 인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발로 왕조
부르봉, 올랑 왕조 모두 북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카페 왕조의 관계였습니다. 이렇듯 987년에는 987년에서 1789년까지 부르봉 왕조 복구 이후 약간을 포함해서 8년간 반개의 발로와 부르봉을 통한 카페 왕조가 이런 북의 왕으로서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북의 왕의 계승 덕분에 프랑스는 신성도와 제국과는 달리 중앙 집권으로 가는 길이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불공대의 군주들도 카페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은 루이 16세의 단도대 사형 직전에 사형 집행하는 행명원 측에서 루이 16세를 거추장스러운 숨진 다 빼고 루이 카페라고 부른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바라의 예부의 왕조 헝가리 왕국과 폴란드 왕국, 시칠리 왕국, 포르투갈 왕국의 보르보나 왕족, 아텐 제국의 그루트네 왕족까지 모두 카페 왕족의 혈통이었습니다. 서자 출신 왕족들까지 합하면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보통 카페 왕조로 하면 적게는 이 문서처럼 이 카페의 직계 혈통 남성이 계승한 프랑스 왕조만을 가리키지만 넓게 보면 이렇게 반개 카페 가문이 있었다는 즉위했던 다른 나라의 왕조까지 전부 통틀어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고사하고 서생하게 계승을 주지 않았던 유럽에서 카페 가문을 이렇게 많은 폭의 계승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2023년 현재 카페 가문은 스페인의 왕비와 룩셈부르크 대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왕국이 피텔스파흐 가문하고도 무계적으로 친척입니다. 다만 이쪽은 카페 가문이 왕조를 통과하기 이전에 프랑크 왕국의 로베르시기에 서로 분과했으므로 아주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1000년 전 조상이 같다는 것 정도입니다. 카페 왕조는 반개의 혈통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군주들을 유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대공 이하의 적에는 생장한 것으로 유럽 최대 왕조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서구 인명인들에게 카페 가문의 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 베락 오바마, 배우 브래드 피트, 캐나다 총리 스티븐 히퍼와 장 그레티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미국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영국 언론인 피어스 모건,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 미국 상무님 버니 샌더스, 테드 크루즈, 미국 전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하원은 마조리 테일러, 광대의 14세 포르투갈 축구 선수 호날두, 미국 배우 잭 블랙, 미국 강수기 더거 걸슨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인된 인물 중에는 프랑스 전 대통령 두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왕국 카페 왕조의 제2대 왕 로베르는 그 제2기관을 영들이 개인적인 성체들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페 사용의 발달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으며 경제가 발전한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부히 안정기로 접어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로베르는 제2기간 동안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영주들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시대 안건은 미약하였습니다. 꾸준히 왕중 시돈이 이거 카페와 아게텐 공작의 기욤 3세기 딸 아델라이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970년대 올레랑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던 어린 시절 서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였던 랭스 대성당학교에 보내졌습니다. 랭스 대지구의 아달페론과 그의 비선 철학자 겸 수학자 제르베르 데리아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국 카페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성직 지구였던 랭스 대지구를 끌어들여야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나타나를 이룰 줄 몰랐던 나머지와는 달리 당대인이자 공정원했던 나타나를 배우고 쓰고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논리학, 수사, 철학, 음악 등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987 아버지 이국 카페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왕위를 세습시키고 싶었던 미국 카페는 이슬람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명목을 들어 렌즈 대주교를 설득 결국 아들 로베르를 공동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올랑에서 대관식을 받으며 미지강에서 대행하 이런 지역으로 왕으로 임명됩니다. 990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전체 관내 정교 관련한 문제에서 개와 시민들 사이에 중재를 하거나 왕실에서 반포하는 포고장계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 정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포하는 포고장에서 공공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이런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교회의 조언에 의리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왕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왕국의 행정에 보지는 성직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와 밀착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진실한 신앙심까지 가지고 있는 노베르는 교회와 왕실을 밀착시키는 일에 적극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노베르를 경건한 통치자로 묘사하였습니다. 이후로 아버지가 진행하는 군사 원정이나 공익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 결혼을 3번이나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부왕 이국 카페의 뜻에 따라 폴랑드의 백자 미망이었던 모잘라와에서 그녀는 금여본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국 카페의 부왕이 죽자 바로 이혼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부르보르 공자 콜레드 이달이자 당대 프랑스 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이었던 프로와 백작의 웨드 1세의 미망이 베르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로베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폴라 백작의 영지도 잠시까지 왕명지도 늘린 일석이조를 말했으나 그녀와 로베르가 사촌 지켜졌기 때문에 교황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파문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두 목적 중 하나였던 왕명제의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결혼이 취소되고 1001년 프랑스 백작이 딸 콘스탄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녀와의 프랑스 남북극과 북부라는 문화 사이 때문인지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1002년 로베르의 할아버지 그람의 막내 아들 보르고르 공작 당제 1세가 후계의 자우시 죽었습니다. 기생 분쟁이 발발하자 외계 계배 멤버스의 전투 끝에 1005년 아말론과 오세르를 점령하고 법적으로 보르고르 공국 영지를 왕에게 환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보르고르 각지에서 영조들이 왕을 맡기를 거부하며 농성하였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로베르는 거의 10년 이상을 끌린 끝에 1015년 상스를 1016년 보르고르 공국의 중심지인 디종을 점령하고 마침내 보르고르의 전역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로베르는 디종은 랑고르 주교에게 수여한 뒤 보르고르 공작에는 천한 왕에게 줬습니다. 장남 이유가 사명하면서 왕리가 공동 왕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 로베르에게 공작위를 물려줬습니다. 이로써 로베르는 프랑스 북부에서 가장 부유한 영지 중 하나인 부르고르 왕실에 충성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1007년경 파리 제작 부르샤 1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영지를 환수하였습니다. 1017년 부르샤를 1세의 아들 르너드 방금이 3번 죽었습니다. 그의 영주했던 멜론과 그네 백장님을 몰수하였습니다. 1022년은 당시 언론에서 시작된 11세기 내내 유일한 각질 증명시킬 이단 세력을 대거 탄압하였습니다. 중세 첫 번째 공식적인 이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사, 거부, 가경, 금력주의, 11조를 거부를 포함한 교회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였습니다. 십자가 파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삼 우성의 파괴, 3.1 제에 대한 전면적 거부, 제의를 지은 후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거부 등을 주장하는 이전에 없이 과경 구유를 맹시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도 이에 비례하여 전례 없이 강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바그다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것은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려 왕궁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노벨의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례지후 사실 유대인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장날 이후가 죽자 천한 왕비를 공동하게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왕비인 콘스탄스를 비롯해 여러 연주들이 왕비가 너무 여성적이라며 왕비 아들 노벨을 공동하게 임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명문상으로는 가장 뛰어난 작업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아들은 콘스탄스가 속정함으로써 권력을 쥐르는 것이었습니다. 로베는 왕리 공동 주의를 지지하는 몇몇 인도들과 동맹을 맺고 왕리의 주의를 건설시켰습니다. 이후 노르망디, 폴란드 등의 영제 학계자 관련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조장하고 존재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후 왕비가 노벨의 백작과 손잡고 아들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게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응하였습니다. 반란은 큰 무리 없이 진압되었습니다. 1031년 일본에 있는 저택에서 일본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3단 나베르는 물건의 공작이 됐는데 그 후손 낭리는 포르투갈 백작 현직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엔리히크는 포르투갈 왕 알포누스 1세라고 칭하여 독립하여 포르투갈의 초대 국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부르고누 왕조, 아바스 왕조, 부르간사 왕조를 거쳤지만 세 왕조 모두 카페 왕조의 반기 왕조들이었습니다. 노벨의 이시와 콘스탄스의 딸 아들은 노르망디 공장 이사르 3세의 이명이었습니다. 폴랑드의 백작 그랭 원사에 지원하여 마틸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마틸라가 바로 노르망디 공작이자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1세의 왕비였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라틴을 읽고 쓸 줄 알았기에 아들, 딸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1007년에는 수칭한 노벨의 1세의 정당으로 필칭은 개혁이었습니다. 1017년 11세의 공당 왕으로 치가의 부왕이 건너라에서 통치권을 행사했지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025년 9월 17일 19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선 카페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역사도 길고 복잡한 왕조입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